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양문헌에서 동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서경 주서의 주관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왕기벌동이 숙신내하, 즉 성왕이 동이를 정벌하자 숙신이 와서 할애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왕은 중원의 서방 세력이 동방의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 세운 서주의 제2대 왕으로 주나라 무왕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주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동방의 이민족을 서주 세력과 구분하여 동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동이라는 용어가 출현한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다시 말해 중원 땅에서 서주가 지배하기 이전에 이족이 먼저 지배를 했고, 따라서 서주의 건국은 동서남북 사방에 퍼져 있는 이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최후까지도 서주에 저항한 것이 바로 동이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주 세력이 동이라는 호칭을 쓰기 이전에 동방민족의 본래 호칭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경에 등장하는 우이, 회의, 도이, 내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이 앞에 지역 명칭을 덧붙여 회화 부근에 살면 회의, 내산 밑에 살면 내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여족, 즉 구려가 이의 원형이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족들은 언제부터 중원 땅에 살게 됐을까 하는 것인데, 이는 사고전서 경부 모시 계고편 16권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서경의 우공편을 살펴보면 회의, 우이, 도이, 내이, 서용이 다 구주 내에 살고 있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화 시대로서 중원 안에 존재하는 융적의 유래가 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이적들이 멀리 당우 시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벽 이래로부터 중국 땅에 살고 있던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국한된 지역이 아닌 중원, 즉 지금의 중국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살았으나 나중에 화하족이 중원의 집권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동방에 사는 이를 동이, 서방에 사는 이를 서융, 남방에 사는 이를 남만, 북방에 사는 이를 북적이라 폐마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 3대, 즉 하상주 시대, 특히 주나라 시대 순수한 중원이란 구주 중 연주, 예주, 즉 오늘의 하동성과 하남성 정도가 고작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중원인 뿐만이 아닌 동이족들이 함께 사는 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동이가 중원의 토착 민족이냐 아니면 외부의 침략 세력이냐에 대해 고대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는 동이족이 3대 이전부터 중국의 토착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진시황이 이들을 축출했다는 것으로, 또한 한나라 때 학자 공항국이 그 대표적인 토착론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나라 주왕 때 융적이 중국에 침략해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왕숙이 주장한 학설입니다. 이 두 견해 가운데서 모시 계고편의 저자는 공항국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그가 왕숙보다 공항국의 견해를 지지한 이유는 공항국이 시기적으로 진나라와 100년이 넘지 않는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전해들은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리라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기록으로 볼 때 동이족은 본래 중원의 변방 세력도 아니고 침략 세력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개백 이래 줄곧 중원 땅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토착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전서 사부와 후한서 115권에는 동방을
이라고 한다는 얘기 왕제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나서 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란 것은 저이다. 즉 이자 저야라. 여기서 이를 저와 동일한 의미로 풀이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저란 노자의 심근 고저란 말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근저, 근본, 근기, 기초 등의 의미로 적, 뿌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후한서는 저의 의미를 다시 저지, 즉 모든 만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태어나는 것, 만물지출이라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땅에 뿌리 내리고 움트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는 금묘화실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이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땅에 뿌리를 두고 생장하는 만물저지의 저와 동의의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 이 고대 중국의 해석에서 동의의 이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오랑캐 이가 아니라 동방의 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숭고한 뜻을 지닌 동의의 이자가 어째서 오랑캐라는 뜻으로 변질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비하하여 오랑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사고전서에는 맹자가 추나라 사람으로 추나라는 춘추시대의 주나라였고 주나라는 동이국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태공과 맹자, 묵자도 동이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고전서 자부유림 27권에는 대우가 동이에서 태어났다는 대우생어 동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평의람 780권에는 기나라는 하의 후예국인데 이는 동이가 되었다. 즉 기하여야 이즉 동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나라가 하의 후예라는 것은 공자도 언급한 사실로 그 내용이 논어에 실려 있는데, 이런 기록들은 하우가 동이족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전서 자부 여시춘추 14권에는 태공망은 동이지사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강태공은 문왕을 도와 은을 멸망시키고 서주 왕조를 건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동이 사람이었던 사실이 여기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전서 자부 명현시족 은행 6편 52권에는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으로 묵자의 저자인 묵적이 본래 고죽국 후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죽국은 은나라 현자인 백이와 숙제가 살던 나라로 동이국가였으며, 이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고구려가 본래 고죽국이었다. 즉 고려본 고죽국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상의 교상이를 제창한 위대한 사상가 묵자 또한 동이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전서 경부 사석지 3 속권 하에는 맹자는 추나라 사람인데 추나라는 춘추시대 주나라였고 주나라는 본래 동이국가였으니 그렇다면 맹자 또한 동이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는 주는 노나라 부근에 있던 동이국가로 공자가 쓴 춘추에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맹자가 본래 이 주나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는 송대 4대 사수 중 하나인 태평 환우기에 보면 맹자가 요는 북적 지인이고 수는 동이 지인이라고 말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자는 은의 후예인데 탕왕이 건립한 은이
동이의 선민이 세운 나라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뿐 아니라 하우, 강태공, 묵자, 맹자도 모두 동이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중국의 화족 가운데 문왕주공 이외에 내세울 만한 역사적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동양의 사상과 문화를 일군 핵심 인물은 거의가 동이에서 배출됐다는 이야기가 되며, 따라서 동양의 사상과 문화는 중화 사상 또는 중국 문화가 아니라 동이족에 의해 형성된 동이 사상과 동이 문화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여 영국인은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한 위대한 인물이 지닌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강태공, 묵자, 맹자 등은 동양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여 그동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중국인으로만 알아왔던 이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 동이족으로 밝혀진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하여 잃어버렸던 찾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은 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듯, 이는 잃어버렸다 되찾은 조상은 잃어버리지 않은 다른 조상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서경에서 우위가 바로 조선이다 했습니다. 이는 사고전서 경부 우공추지사권에는 동이 구족을 우위로 보고 우위를 고조선으로 본다는 견해가 실려 있습니다. 이는 우위라는 말은 서경 요전에 나옵니다. 이 여분 명의 중 태구 이왈 양곡이라는 말은, 즉 우위는 바로 요 당시 존재했던 동양 고전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우위가 바로 고조선이라면 우리 한민족이 동이 구족의 뿌리요 원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단절된 고조선 역사를 복원하는데 이런 자료 한 장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100권의 가치를 능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한서와 두시 통전에 모두 동이 구종을 우위라고 말했는데, 그 땅이 한해 낭랑 현토군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경 우공에 청주를 설명하면서 맨 먼저 우위를 언급한 것을 본다면 조선, 구려 등 여러 나라가 우임금 시대에 실제 다 청주 지역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조선, 구려 제국 우시 실계 제청역이라 했습니다. 조선, 구려 제국, 이것은 경패 3권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구위가 우위이고 우위가 바로 조선, 즉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통고 201권에는 한무제가 설치한 현토, 낭랑 두 군 이 모두가 옛 우위 땅으로, 이는 청주 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영과 진이 경락을 했던 조선은 대체로 우공의 우위 지역이었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우리는 우위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현토, 낭랑으로 변화된 조선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과 진 시대에 조선과 한무제가 설치한 현토, 낭랑이 모두 오늘의 한반도가 아닌 옛 청주 지역, 즉 산동성과 요녕성, 하북성 일대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을 이 자료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고전서 사부 통감 기말 본말 29권에는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을 하여 백제를 공격할 때 신라왕 김춘추를 우위 도행군 총관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당나라에서 신라왕 김춘추를 우위 도행군 총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당시 당나라인들이 신라와 백제를 우위의 후예 국가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련이 삼국 유사에서 건국시조 당군과 고조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당군 및 고조선 역사는 묻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짧은 기록만 가지고는 고조선의 실체를 그동안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고조선이라고 한 이 기록은 고조선 2000년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는 마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견할 만한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 앞으로 동양 문헌상에서 우위를 추적하면 그동안 잃어버린 채 살아온 고조선의 전무를 복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동안 사고전설을 연구해온 신백강 박사 선생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